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영국 현지 언론과 현지 전문가들, 현지 팬들의 비판과 억가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의 4대1 완승을 이끌면서 멀티 도움을 기록한 뒤 현지 반응이 뜨거운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제작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이 아니라 2골을 만든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집중 분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 출신, 잉글랜드 대표 선수 출신인 레전드 데니 머피의 분석 내용과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전드 앨런 셔러의 경기 논평까지 BBC의 방송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리 리네커가 경기 하이라이트와 경기 후 인터뷰까지 지켜본 이후 분석을 리드하면서 토트넘이 3연승을 거두면서 리그에서 3번 연속 승리하면서 바운스백,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입스위치와의 경기 초반에 조금은 힘든 순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상당히 편안하게 경기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 골대를 강타한 헤더 슈팅이라든지 리암 델랍의 2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경기 주도권을 내줬던 것 같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멀티 도움이 연달아 터진 이후에는 토트넘이 매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데니 머피는 그렇습니다 라고 경기 내용에 동의하면서 입스위치의 수비가 오풀, 굉장히 끔찍했다고 생각한다며 손흥민 선수를 통한 측면 공격, 배후 공격을 통제하지 못한 문제가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입스위치의 결정적 문제라고 설명하는데요. 거물급 팀들과 경기하고 있는 입스위치가 꽤 많이 패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술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포백을 쓰고 있는데 때때로 저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토큰 금액의 질, 이게 이적 자금, 연봉 같은 재정적 요인이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상대할 때 단지 상위 팀과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중하위권 팀이라도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온 공격수가 있는 팀이라면 상대를 조금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통해서 수비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수비 라인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토트넘같이 손흥민, 쿨루셉스키, 존슨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을 막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거물은 손흥민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득점 장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는데요. 이 상황은 아치그레이가 배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 한 번에 롱볼을 찔러 넣는 상황이에요. 데니 머피는 아마도 오늘 입스위치는 풀백이 정말 고전했기 때문에 경기 도중 전형을 바꿔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입스위치는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 차례 뚫린 고드프리를 빼고 아예 3백으로 전술까지도 바꿨었죠. 전반전 그들이 왜 이렇게 수비라인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다. 수비라인에 입스위치가 저렇게 4명의 선수 포백을 구성하고 있는데 좌우 풀백인 리프 데이비스와 고드프리가 왜 토트넘의 좌우 측면 공격수인 존슨과 손흥민보다 앞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치그레이 롱패스는 수비수가 먼저 뒤에만 내려 있었어도 쉽게 차단할 수 있었던 패스인데 그걸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공을 이어받는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개인적인 퀄리티도 뛰어났다고 데니 머피가 평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날카로움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다시 상대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Son looks back sharp. 다시 날카로워졌다. 예리해졌다. He looks like he can beat people. 그는 이제 1대1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를 제껴내고 이겨내고 부셔낼 수 있는 플레이가 돌아왔다. 그만큼 예리해졌고 날카로워졌고 자신감이 넘쳤다. 1대1 상황에서 백패스 돌아가거나 주고받고 이렇게 동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물러서는 것이 아닌 그냥 과감하게 달려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 일정이 줄어들고 부상 선수가 돌아오고 이를 통해 체력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열쇠조차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기 중에 이타적인 역할, 팀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역할, 수비 가담까지
안타까지 하다 보니까 더 떨어졌고 본인의 공격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다 털어내고 손흥민 선수가 아예 그런 날카로움과 공격성을 잃어버리고 퇴색된 게 아니라 잠시 지쳐서 못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아직 젊고 짱짱한 수비수인 고드프리가 다시 따라붙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렇게 공을 잡은 시점에 멈춰 섰을 때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캡처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리프 데이비스 왼쪽 수비수가 따라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게 된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손을 딱 번쩍 들고 있죠. 나에게 달라. 브레넌 존슨은 리프 데이비스의 바깥쪽에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데 리프 데이비스는 존슨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있다. 슬쩍슬쩍 바깥 공간을 살피면서 공을 있는 쪽도 보고 동료 선수의 위치도 보고, 이게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전술적 행동인데 이런 행동이 리프 데이비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를 제치고 들어가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데니 머피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상대 수비가 멈춰서서 1대1로 붙고 있고 커버하는 오셰이까지 있었는데 자신의 퀄리티를 통해서 제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은 계속 리프 데이비스의 뒤에 있다가 빠른 속도로 달려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가볍게 쉽게 탭인으로 득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뛰어 들어갔던 존슨의 위치 선정이나 마무리도 분명히 중요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상대의 수비가 확실히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서 바늘구멍 같은 틈을 만들어냈던 손흥민 선수의 개인 퀄리티로 이 골이 나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골도 비슷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왼쪽 수비수인 스펜스가 중앙으로 공을 받으러 온 벤탄쿠르에게 공을 밀어주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입스위치 타운의 좌우 풀백인 리프 데이비스와 고드프리가 손흥민 존슨보다 앞서 있지 않고 내려서서 시야에 두고 있어요. 다만 데이비스는 여전히 존슨이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공이 반대편에 있을 때 존슨의 위치를 자꾸 놓치는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고드프리는 계속 손흥민 선수를 시선 안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이 장면에 대해서 데니 머피는 입스위치의 풀백들이 앞선 장면보다는 비교적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었지만 벤탄쿠르가 이렇게 공을 잡을 때는 공을 향해 공을 잡은 선수에 대해서 압박을 했어야 했다. 고드프리가 이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다 1대1 방어를 하고 있으니 공을 받기 위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들어왔던 벤탄쿠르를 압박하러 들어갔더라면, 그리고 그 압박이 성공했다면 이렇게 뒷공간을 연결하는 패스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드프리는 압박하러 나가는 대신 또 한 번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에게 털릴 것을 걱정하면서 슬금슬금 물러서는 것을 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벤탄쿠르의 패스에 맞춰서 팍 치고 들어갈 때 그 속도, 게다가 고드프리는 수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고드프리가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온 손흥민 선수의 타이밍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따라 물러 내려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건재한 스피드, 나이가 들어서 느려졌다? 전혀 아니었죠. 건장한 정말 젊은 수비수인 고드프리보다 빠르게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문전으로 포백 라인이 다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입스위치의 수비 라인이 열세였던 건 아닙니다. 포백은 다 들어와 있고 손흥민, 텔, 존슨 3명만 문전으로 들어와 있고 클루세프키는 뒤늦게 따라 들어오고 있지만 그 선수에 대해서도 카후스테 선수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수적 동의 상황인데 왜 입스위치가 또 한 번 어려운 실점 위기를 맞이했을까? 화면 상단을 보시면 또 한 번 리프 데이비스가 브레넌 존슨이 바깥쪽에서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뒤에 숨어 있었고 숨어있는 상황에서 리프 데이비스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티스테를 함께 커버하기 위해 문전 깊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때 존슨은 완전히 프리한 공간을 차지하게 됐고 그 공간이 벌어져 있고 손을 번쩍 들고 나에게 공을 달라는 존슨을 손흥민 선수는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고드프리를 앞에 두고 앞선 득점 장면처럼 더 바이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컷백 꺾어준 게 아니라 접고 들어오는 커트인 돌파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잘 위치를 잡고 있던 존슨을 보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고드프리를 한 번 제치고 한 번 더 패스하거나 슈팅하는 척하면서 더 치고 들어가서 논스톱으로 가볍게 밀어넣을 수 있는 완벽한 패스를 존슨에게 밀어주게 되고 이 패스를 존슨이 깔끔하게 땅볼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토트넘의 플레이도 트레멘더스,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지만 입스위치의 수비도 오풀, 형편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플레이가 훌륭했던 부분은 마티셀이 본의 아니게 수비수들을 문전 중앙으로 끌고 간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존슨이
프리 찬스로 비어졌던 그 위치 선정을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 배후 침투, 드리블, 커트인 그리고 패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개인 테크닉을 통해서 이 골 과정을 만든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입스위치는 같은 실수가 두 번 발생하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상황 모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상대의 집중 견제의 파급 효과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견제를 뚫어내고 본인의 골은 아니어도 본인이 도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토트넘의 연달아 나온 골의 가장 중요했던 전술적인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이후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도 토트넘은 세 번째 골과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며 4대1로 크게 이기게 되는데요. 역시 문제는 풀백, 측면 수비 라인에 있었어요. 후반전 들어서는 입스위치가 3백으로 전환을 했지만 윙백 체제는 상대 풀백의 공격, 오버래핑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데니 머피는 후반전에도 이런 측면 수비의 문제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면서 최근 토트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제드 스펜스가 돌파를 하면서 수비를 유인하고 그러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프리하게 된 메디슨에게 패스를 내주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4명이 스펜스 쪽으로만 공을 갖고 있는 선수 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전반전에는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한 압박이 문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공을 가진 선수에게만 압박을 하면 빈 공간의 선수를 놓치는 동시다발적인 문제들이 생겼고 후반전도 개선이 안 된 건데요. 여기서 메디슨이 공을 이어받고 다시 그가 돌파를 하고 스펜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스위칭 움직임이 나왔을 때 메디슨이 4명의 입스위치 선수 사이를 빠져나오고 공을 지켜내는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펜스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데니 머피는 여기서 입스위치의 수비가 실패한 이유는 4명의 입스위치 수비 모두가 메디슨이 잡고 있는 공만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스펜스가 프리해진 것을 놓쳤고 박스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물론 그 다음 스펜스의 슈팅을 6탄방어로 막아내는 상황이 됐고 그 6탄방어가 굴절된 슈팅으로 인해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이 뚝 떨어지는 어찌 보면 불행한 실점이 됐던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스펜스가 프리하게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 것 자체는 단순한 수비 에러였다. 즉 전술적으로나 팀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라기보단 입스위치의 단순한 수비 실수로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입스위치의 수비가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뛰었다면 도움 해트트릭 내지 본인의 득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어질 맨체스터 시티와의 주중 경기를 위해 체력 안배가 이뤄졌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에게도 출전 시간을 주면서 팀 전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장면 후에도 롱볼을 통한 토트넘의 공격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오히려 토트넘의 유스 출신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이 6천만 유로 완전 이적 금액이 정해져 있는 마틴 스텔보다 전방 경합, 포스트 플레이, 연계까지 좋은 모습 보인 거예요. 단소의 롱패스를 스칼렛이 그리브스와 경합하면서 공을 뒤로 빼주면서 한 번도 마틴 스텔은 헤더 경합을 이기지 못했는데 스칼렛은 들어와서 몇 분 안 돼서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죠. 이렇게 헤더로 빼준 공을 클루셉스키가 사이드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때 공격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던 리프 데이비스가 클루셉스키를 따라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리프 데이비스와 고드프리 같은 경우 전반전에 존스튼,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속도적인 면에서 고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이동한 뒤에는 이 선수가 기본적인 물리적 속도 자체가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리프 데이비스가 이 장면에서는 빠르게 뒤를 커버하거든요. 데니 머피는 실제로 리프 데이비스의 리커버리 움직임이 좋았다. 그대로 클루셉스키를 따라간 게 아니라 센터백이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 풀백 위치로 오고 리프 데이비스가 센터백 위치를 커버해주는 교차 움직임을 통해 수비 전술적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포지셔닝을 잘 잡아놓고 그 다음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할 때 완전히 공간을 내준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클루셉스키가 왼발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가 우측으로 치고 들어갈까요? 아니죠. 오른발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컵백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리프 데이비스는 마치 클루셉스키가 뒤쪽으로 치고 들어갈 것처럼 따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본인이 막았어야 할 공간을 비워두게 되고 그 빈 공간으로 클루셉스키가 커트인하고 그 빈 공간에서 편안하게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정말 단순했던 상황. 클루셉스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안다면 충분히 현혹되지 않고 컵백이나 크로스가 코너킥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점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공격기의 차단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리프 데이비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토트넘의 골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날 경기 입스위치가 내준 대부분의 골이
수비 라인의 기본적 퀄리티의 문제였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대표 출신 레전드인 게리 리네커는 최근 토트넘의 대단한 득점력을 주목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이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부상 선수도 많았지만 언제나 엔터테이닝한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서 항상 토트넘의 경기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요.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날 입스위치를 상대로 4골을 넣은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골, 53득점으로 현재 선두인 리버풀의 62골에 9골밖에 모자라지 않은 리그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승 경쟁 중인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중인 맨시티의 52골, 아스널의 51골보다 많은 기록입니다. 물론 골득 실차 플러스 15, 실점이 많긴 하지만 맨시티의 골득 실차와 비교했을 때도 2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앞으로 계속 이기는 경기들을 더 많이 쌓아간다면 순위도 그리고 골득 실차도 공격적인 기록 모두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이고, 함께 출연했던 앨런 시어러 역시 토트넘이 골을 넣는 것은 사실 부상 선수들이 있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골 넣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브레넌 존슨이 오늘 돌아와서 2골을 넣은 것처럼 부상 선수들이 점점 더 돌아온다면 토트넘의 순위가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강등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소한 10위권 이내 진입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영국 현지 레전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경기 2월 마지막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입니다. 전반기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4대0 대승도 얻었고 카라바오컵에서도 맨시티를 탈락시켰던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올 시즌 3번의 대결 모두 이긴 것처럼 맨시티를 상대로도 3승을 거두면서 리그 4연승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3월 유로파리그 16강 일정도 확정됐는데요. 3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알크마르 원정 1차전,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알크마르와 홈경기 16강 2차전을 통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8강에 올라서 우승컵을 주장으로서 들어올리는 역사적인 후반기, 역사적인 해를 보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의 모든 경기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와 경기 후 분석, 그리고 영국 현지의 다양한 반응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